아이고 김 선생, 그놈이 고집은 여전하시구먼. 그러니 자식들이 다등 돌리고 살지. 뭐요? 박 선생, 남의 집 가장이래 웬 참견이시오. 당신이나 자식들한테 잘하고 사시오. 등골이 오싹해지는 차가운 비수 같은 말들. 혹시 이런 대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낯설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어제 저녁 식탁에서 혹은 지난 주말 가족 모임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 나왔거나 여러분의 귀를 때렸던 날카로운 언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면서 셀 수 없이 많은 갈등 앞에 서게 됩니다. 때로는 피를 나눈 가족과의 사소한 다툼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때로는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나 이웃과의 의견 충돌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함을 넘어 통증으로 변하기도 하죠. 나이가 들수록 내 고집은 더 강철 같아지고 남의 말은 귓등으로도 듣기 싫어지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주변에 사람이 하나둘 떠나고 결국은 외로움이라는 차가운 그림자만 남게 되는 건 아닐까요? 더 이상 타인의 말에 상처받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는 갈등과 분노의 악순환을 지금 당장 끊어낼 수 있는 황금 같은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증명된, 세상의 모든 현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했던 바로 그 방법.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인생의 지혜와 연륜을 지닌 우리 시니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존경과 사랑이 가득한 평화로운 여정으로 바꿔줄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하고 우아한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단언컨대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삶에는 놀랍고 경이로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그 어떤 방해도 없이 눈과 귀를 활짝 열고 영상에 완전히 몰입해 주세요. 그리고 이 귀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 김할머니 댁 마당에는 오랜만에 햇살이 가득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탐스럽게 핀 장미꽃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제잘거렸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솔솔 피어올라 온 동네에 평화로운 기운을 전하는 듯 했죠. 오늘은 할머니가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 모두가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로 식탁은 이미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고 할머니의 얼굴에는 설렘과 행복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시작하려던 찰나 둘째 며느리 현숙 씨의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잔잔하던 분위기를 갈랐습니다. 어머니, 지난번 제사 때 나물은 왜 그렇게 질기게 하셨어요? 다들 한 입 먹고는 남겨서 버리느라 힘들었어요. 솔직히 너무 맛이 없어서. 얼음장 같은 한마디. 순간 왁자지껄하던 식탁 위에는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활짝 피어있던 할머니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평생 해온 음식인데 감히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것도 애들 앞에서. 며느리의 날선 비난은 할머니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는 듯 했습니다. 손주들은 고개를 푹 숙였고 아들 내외는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마당의 따뜻한 햇살마저 갑자기 차갑게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즐거워야 할 저녁 식사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은 바르르 떨렸고 손은 저절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뜨거운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한바탕 싸우는 거야. 이 나이 먹고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며 살아야 해?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의 내리를 스치는 것은 어릴 적 할아버지가 자주 들려주시던 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얘야, 큰 소리 내고 싸우면 잠깐은 시원할지 몰라도 남는 건 상처뿐이다. 사람의 마음은 얼음 같아서 뜨겁게 달구면 녹지만 차갑게 얼려버리면 더 단단해지는 법이지. 할머니는 그 말씀을 떠올리며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길고 긴 몇 초간의 침묵 속에서 할머니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이내 놀랍도록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자 할머니의 시선은 며느리에게 닿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편함과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힘겹게 입꼬리를 올리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그랬니? 미안하다, 현수가. 내가 불편했구나. 내가 나이가 드니 옛날 같지 않아서 나물 삶는 감각도 잊었나 보다. 나이가 들면 손목도 시큰거리고 눈도 침침해져서. 다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부드러운 나물로 꼭 다시 해줄게.
할머니의 예상치 못한 부드러운 반응에 며느리는 오히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공격적인 비난 대신 사과와 이해의 태도를 보이자 며느리의 얼굴에서도 조금씩 경계심이 풀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어색하게 아니에요, 어머니.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손주들을 향해 따뜻한 시선을 던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실은 요즘 할미 무릎이 안 좋아서 오래 앉아 나물 다듬는 게 좀 힘들었단다. 그래도 우리 강아지들 맛있게 먹을 생각에 힘든 줄 몰랐지. 다음엔 우리 아가들 할머니랑 같이 나물 다듬어 줄래? 할미 손목 주물러 주면서 할머니의 말에 손주들이 기다렸다는 듯 네,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밝게 대답하며 할머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눈망울 속에는 할머니를 향한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와 상황 설명, 그리고 손주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은 얼어붙었던 며느리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점차 붉어졌고 이내 겸연쩍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너무 생각 없이 말했어요. 힘들게 준비하신 건데.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네요. 놀랍게도 며느리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할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이 며느리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제야 식탁 위에는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겁던 공기는 사라지고 화기애애한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가족들은 그날의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며느리는 식사를 마친 후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자청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등을 따뜻하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든 할머니는 묘한 뿌듯함과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상대를 이해시키고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한 날이었습니다. 이 작은 사건 이후 김할머니 댁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훨씬 부드러워졌고 할머니에게 먼저 살갑게 다가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장 보러 갈 때도 먼저 나서서 할머니를 모시러 왔고 할머니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파스를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역시 며느리가 힘든 일을 이야기할 때면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부간의 불편한 관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모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김할머니는 그날의 일을 회상하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화를 냈더라면 며느리와의 관계는 더 틀어졌을 거야. 아마 다신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했을지도 모르지. 가족 모두가 불편해지고 나만 더 외로워졌을 거야.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것은 상대를 굴복시키거나 내 뜻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마음속에 숨겨진 진심을 이해하고 내 진심을 용기 있게 전함으로써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김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마음속에 꽁꽁 숨겨둔 불편함이나 상처 때문에 사랑하는 누군가와 대립하고 있나요? 혹은 싸우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고 있나요? 김할머니처럼 상대를 이기려 들지 않고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지혜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갈등이 아닌 사랑과 이해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방금 들으신 김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셨을 겁니다. 김할머니가 그날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오히려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들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속에 싸우지 않고 상대를 이기는 단 한 가지 방법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지혜의 정체를 함께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김할머니는 며느리의 비난에 맞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의 불편함에 공감하고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나누었으며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기회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의 본질입니다.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지 않고 진심으로 소통하며 함께 나아갈 길을 찾는 것. 얼핏 쉬워 보이지만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에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다음의 몇 가지 단계를 통해 이 위대한 지혜를 실천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김할머니는 당장이라도 쏘아붙이고 싶은 격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곧장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쉬어가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혔죠. 이대로 싸우면 상처만 남는다는 할아버지의 지혜로운 말씀이 그 순간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할 때, 혹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일 때 심장이 쿵쾅거리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을 하시죠? 그 순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딱 3초만 멈춰서서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그 짧은 멈춤이 감정의 파도를 잠재우고 이성을 되찾을 귀한 시간을 선물할 겁니다. 욱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그 감정의 끈을 놓지 않고 꽉 붙잡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가라앉힌 할머니는 며느리를 향해 비난 대신 아이고 그랬니? 미안하다 현수가. 내가 불편했구나라며 진심으로 공감하고 사과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며느리의 날선 마음을 무장해제시켰습니다. 상대의 공격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보다 상대의 불만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내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벽을 허무는 가장 강력한 망치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의 불만을 들으면 방어적으로 변하며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반박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김할머니처럼 먼저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세요. 미안하다는 말은 결코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자 진정한 대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비난 뒤에 숨겨진 불편함을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려운 무릎 통증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상대방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는 마치 물꼬를 트는 것과 같았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할머니가 왜 나무를 즐기게 했는지 미처 알지 못했고 할머니 역시 며느리가 왜 그렇게까지 불평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먼저 자신의 상황을 공유하고 며느리의 불편함을 인정하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의도를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대의 말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이나 감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면을 헤아리려 노력하고 나의 솔직한 상황을 차분하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풀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길입니다. 김 할머니는 손주들을 끌어들이며 다음엔 우리 아가들 할머니랑 같이 나물 다듬어 줄래? 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비난으로 얼어붙었던 관계를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분위기로 전환시키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로써 며느리 또한 다음에는 내가 가서 도와드려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입니다. 상대방과 공동의 목표를 찾고 함께 할 수 있는 미래를 제안함으로써 갈등의 에너지를 협력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김 할머니는 며느리의 사과를 받아줄 때도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바로 일어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데는 시간이 걸렸고 할머니는 그 과정을 인내심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트고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하듯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지혜는 꾸준한 연습과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내가 먼저 겸손한 자세로 손을 내밀고 상대방의 변화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승자만이 가질 수 있는 덕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싸우지 않고 상대를 이기는 단 한 가지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김할머니의 이야기와 그 안에 숨겨진 지혜들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를 꺾으려 하지 마세요. 상대를 이기려 들지 마세요. 대신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격한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한 박자 쉬어가고 비난 대신 공감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세요. 상대의 말 뒤에 숨겨진 진정한 마음을 헤아리고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공동의 목표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겸손한 태도와
인내심을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싸움 없는 진정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사랑과 존중,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황금 같은 지혜입니다. 때로는 이 나이에 뭘 또 배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처럼 우리 시니어들의 지혜와 연륜은 이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삶의 경험은 여러분에게 이미 단단한 내면의 힘을 선물했습니다. 이제 그 힘을 꺼내어 사용하고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되며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갈 때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작은 지혜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따뜻한 관계로 가득 찬 여러분의 황혼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소중한 삶의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